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홍콩 H 지수 관련된 ELS에 관련된 손해가 많이 있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아주 초보분들을 위해서 ELS가 뭔지, 요번에 홍콩 H 지수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ELS에는 낙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낙인 개념이 뭔지만 알게 되면 ELS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ELS를 잘 아시는 분들은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고요. ELS가 생소하시거나 낙인의 개념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잠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제목을 홍콩 H 지수 연계 ELS 사태라고 쓴 거는, 지금 이 H 지수 연계된 ELS가 15조에 6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초에 한 절반 정도 만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손해 금액이 한 3조 4조 된다고 하니까 작지는 않죠. 주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건데 3조에서 4조를 터지게 되니까 작은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오늘은 초보를 위한 ELS와 낚인의 개념입니다. 우선 ELS는 세 개잖아요. Equity, Linked, Securities. 에코티는 주식이나 주식 관련된 주가 지수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링크드란 말이 중요한데, 연계했다, 연결했다, 주식과 뭔가 연결을 해서 나중에 페이아웃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자를 3% 주겠다, 4%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주식의 가격과 연결해서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 그런 거고요. 이 시큐리티라고 하면은 제일 넓은 의미에서 쓴 건데요. 은행, 증권할 때 증권회사 하면 시큐리티스 컴퍼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권이라 하면 노트, 채권, 디파짓, 예금, 펀드,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하는 말이니까 에코디 링크드 시큐리티라 그러면 뭔가 주식과 연계된 예금, 채권, 펀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락인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ELS 같은 걸 보면, 야, 내가 시중 이자율보다 조금 이자를 더 많이 줄게, 그런데 어떤 기준을 딱 가면은 이거는 채권이 아니고 따로 새로운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런 어떤 기준을 보통 바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새로운 조건으로 딱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기준이 50% 이상 내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10만 원인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 이내에 5만 원이 한 번 되면 그날 주식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얼마에? 최초 100% 가격에 내가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ELS를 샀으면, 그게 만일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짜리 주식이 어느 날 5만 원이 되면 삼성전자 한 주로 바뀌는 거죠. 두 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10만 원에 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내가 원래 이자율 1%밖에 못 받는데 5% 준다니까 행복하고, 또 삼성전자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최악의 경우 그냥 삼성전자를 하나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20만 원, 30만 원 돼도 나는 이자 5%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홍콩 H 지수는 그냥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식 50개입니다. 주로 중국 정부 관련된 주식이고요. 홍콩 H 지수를 샀다고 하면 이 본토 주식 50개를 다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 홍콩 H 지수 관련된 ELS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이렇게 딱 하나를 한 게 아니라 홍콩 H 지수, 미국의 S&P, 일본의 니케이 등하고 섞어가지고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50% 가면, 이런 식으로 많이 엮어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헷갈렸던 부분은 있다,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 H 지수가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게 21년 2월에 그러니까 한 2년 반, 3년 전쯤이죠. 그때 10,000 넘었는데 이게 5천까지 내려갔다 지금 6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50% 40% 이런 식으로 낙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 H 지수로 바뀐 거예요. 이게 6천이 됐으니까, 원래 12,000이었던 게 6천이 됐으니까 거의 절반을 지금 손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위험한 상품이었나요?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보통 이런 ELS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하고 판매사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운용은 주로 외국계 IB들이 하고, 시티은행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하고, 판매는 국내 은행과 증권사를 하는 건데, 대개 판매 수수료는 대개 1% 내외고, 운용을 하고 있는 외국사들도 사실 이 운용 자체가 별로 쉽지 않은 에코리 드리버티브스거든요. 사실 외국사들도 이쪽에서 잘 안 돼가지고 그 부서가
지수가 통째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상품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게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는 것인데, 그래서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ELS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불완전 판매거든요. 안전이 아니고 완전입니다. 불완전 판매인데 무슨 뜻이냐면 판매하는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런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 이슈인데, 사실은 이런 이슈는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감원이 이제 와서 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판매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길 때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ELS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발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또 사실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금년에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3개월 동안 보면 전체적으로 요 정도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개월에 한 달에 한 10조 정도 발행되고 있고, 주로 보면은 S&P, 유로스톡, 니케이, 코스피, 홍콩 H 지수까지가 주로 지수고, 그 밑에는 삼성전자, 한전, 테슬라,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관련돼서 ELS는 계속 발행되고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 문제가 된 홍콩 H 지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6천이니까 여기서 또 반이 되려면 3천이 돼야 되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H지수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ELS는 어떤 것이고 중요한 개념은 납기이라는 건 어떤 것이다.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채권인데 어떤 조건으로 가면 이게 갑자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 됐든 천당이 됐든. 근데 대부분 뭐 지옥이죠. 가격이 반으로 떨어진 거를 옛날 가격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납기의 개념으로 이런 ELS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